자, 자고로 여러분들 좀 기억하실 게 뭐냐면, 우리가 개인 법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를 꼭 해야 돼요, 법인은. 능력이 되니까. 하지만 개인은 신고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지서 날려줘요. 다만, 법이 작년도에 개정돼서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고지서 날려줘요. 그게 요거. 그래서 여기 있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것 좀 외워주세요. 말문제. 개인 사업자하고 직전 연도 과세 표준 있잖아요. 1년치. 예, 그게 1억 5천만 원도 안 되는 법인 사업자. 이게 작년도에 바뀌었어요. 이때는 우리가 직전 과세 기간에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요. 그렇죠? 이거잖아요, 여러분. 그냥 예정 신고니까 직전 과세 기간에 2분의 1 하면 우리가 3개월치 나오잖아요. 직전 과세 기간이 부가가치세 6개월이니까. 맞죠? 6개월에 2분의 1 고지서 날리면, 네. 그러면 3개월치 걷는 거나 마찬가지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법인 사업자가 좀 개정이 됐다라는 거, 작년도에. 네. 원래 법인은 무조건 예정신고 강제였거든요. 그래서 암기하시고. 그 다음 요것도 암기 중요해요. 뭐냐면 예정 고지에 의해서 징수해야 될 게 5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아요. 요건 계정을 제가 빼놨었어야 되는데, 알죠? 그래서 예정 고지서로 날릴 게 50만 원도 안 되면 그냥 징수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예외입니다. 뭐냐면 여기 예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정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대. 이러한 사업자는. 그래서 뭐냐면 여기 각 예정 신고 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 기간의 공급가액의 3분의 1에 미달한대. 들어보세요. 내가 작년도에 직전 과세 기간 6개월 동안은 장사가 무지막지하게 잘 됐어요. 맞죠? 근데 올해 예정 신고 기간에는 장사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장사가 잘 되던 직전 과세 기간에 2분의 1 내세요라고 하면 다 힘들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좀 죄송한데 올해는 좀 덜 벌어가지고 고지서로 납부 안 하고 제가 신고해서 낼게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심하시게 2분의 1 가지고 장난쳐요? 3분의 1이다. 알죠? 2분의 1이 원래 내야 될 거 내는 거예요. 알죠? 그 다음에 조기 환급 받고자 하면 예정 신고 기간에 대해서 일찍 돌려주세요라고 하면은 이때 신고해야 돼요. 돌려주세요라고 신고. 알죠? 넘어갈게요. 안 나오면 뭐 재수없는 거고 나오면 소소 해피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어딨냐? 여기 환급은 좀 여러분들 별표예요. 물론 잘 출제가 되는 애는 아닌데 그렇다고 거의 안 되는 애도 아니에요. 어쩌다가 내긴 해, 진짜로. 알죠? 자, 보세요. 자, 일단 환급인데 환급은 일반 환급이 있고 조기 환급이 있어요. 알죠? 일반 환급은 중요한 게 뭐냐? 저번에도 한번 했던 것 같아. 예정 신고 때 안 돼, 환급이. 일반 환급은 확정 신고 때만 돼. 알죠?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정 신고 때 안 되고 확정 신고 때 된다라는 건 예정 신고 때 환급 받을 게 있으면 확정 신고 때 받아라라는 거. 뒤로 밀어서. 그래서 과세 기간의 종료일이라 돼 있는 거. 예정 신고 기간 중에 환급을 못 받고 확정 신고 뒤로 받을 수 있으니까 과세 기간 전체가 환급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신고는 25일 내에 해요. 신고를 하고 돌려받는 거잖아요. 신고는 항상 종료일로부터 25일 내에요. 그렇죠? 그리고 환급은 30일 이내. 신고하고 30일 이내. 이거를 바꿔서 장난을 쳐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요? 과세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 신고하고 신고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환급해준 장난칩니다. 날짜를 거꾸로. 그렇죠? 조심. 이건 무시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이건 안 나온다, 시험에. 말로만 나오니까. 알죠?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조기 환급. 자, 조기 환급은요,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조기 환급은요, 얘예요. 조기 환급 마찬가지. 조기 환급 기간이 있어요. 얘도 25일 이내에 조기 환급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일단 똑같아. 25일 내 신고. 근데 돌려주는 게 일찍 더 돌려줘요. 반틈. 그래서 여기 조기 환급 신고 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해줘요. 일찍 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아까 일반 환급은 30일이지만 여긴 15일. 아셨죠?
그리고 조기 환급 기간은 요거 외워주셔야 돼. 조기 환급 대상이 3개예요. 어떻게 3개냐면 영세율은 외화를 벌어오죠. 외화 벌어오니까 일찍 돌려주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설비 투자. 여기 있죠. 우리 감가상각 자산은 비싸요, 안 비싸요? 금액이. 너무 비싸요. 비싸니까 예정신고 기간에 내가 매입했는데 확정신고 때만 돌려줄게 라고 하면 자금 부담 압박이 생겨요. 내가 건물 만약에 100억짜리 샀으면 10억 매입세 부담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 나중에 예정신고 때 안 해주고 일반 확정신고 때 이후로 돌려줄게 라고 하면 자금 부담이 압박이 생긴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때 조기 환급 대상. 그 다음에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재무구조 개선 계획은 누가 봐도 재무구조가 썩었던 애들이잖아요. 맞죠? 그럼 법원에 신청을 하면은 법원이 그래 너를 살려줄게 라고 하면 살려주는 거예요. 그럼 법원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물에서 허우적대는 애들 이렇게 꺼내준 거예요. 그래 살려줄게. 그랬더니 이제 세무서에서 미안하다. 우리는 조기 환급이 안 돼. 조기 환급이 안 되고 확정신고 때 돌려받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세무서에서 법원에서 끄집어낸 걸 다시 어떻게 물에 탁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예, 그래서 요 3가지가 조기 환급 대상이다. 아셨죠? 좀 암기해 주시고. 근데 조기 환급 기간인데 제가 사례 든 건 1월 달을 사례로 든 거예요. 또 조기 환급은 1월 달 있죠. 그 월 있죠? 한 달? 한 달을 통해서 우리가 종료일, 지금 여기서 종료일 1월 31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때로부터 2월 25일까지 신고하고 15일 내 환급? 아니면 이렇게도 가능해요. 1월 달부터 2월 달 또는 2월 달부터 3월 달 이렇게 2개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있죠. 지금 제가 사례든 게 예정신고 기간 중 최종 매월 또는 매 2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사례든 게 이거예요. 예정신고 기간 중 매월, 그러니까 1월 달 조기환급 신고, 2월 달 조기환급 신고, 3월 달 조기환급 신고 이렇게 해도 돼요. 아니면 1월 달부터 2월 달, 아니면 2월 달부터 3월 달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이해되세요? 근데 이건 안 돼요. 예정신고 기간하고 확정신고 기간이 겹치게 신고하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3월 달부터 4월 달, 그럼 3월 달은 예정신고 기간이고 4월 달은 확정신고 기간이잖아요. 이렇게 기간이 겹쳐서 하는 건 안 돼요. 예정신고 기간하고 확정신고 기간이 겹치게 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조기환급은 부분적 신고 안 돼요. 돌려주세요라고만 신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건 양아치잖아요. 맞죠? 돌려주세요라고 할 거 있으면 너 낼 것도 있잖아. 그러면 그 기간에 돌려받을 것도 있었으면 낼 것도 같이 다 신고하라는 거예요. 유리한 것만 신고하지 마. 이 뜻이에요. 맞죠? 이 정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실제로 여기 과세기간 최종 3월 있죠. 이거 확정신고 기간이었다. 원래 이렇게 이게 법문장이에요. 원래는. 확정신고 기간의 법문장은 과세기간의 마지막 3개월이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왜 우리가 매월, 매 2월이라고 돼 있는데 매 3개월이라고 안 돼 있죠? 그 이유는 뭐냐? 듣고 버리세요. 뭐냐면 우리가 1월 1일, 여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에 대해서 조기 환급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긴 하거든요. 근데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예정 신고한다라고 불러요. 예정 신고라는 별도의 용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조기 환급 기간이라는 용어는 안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가능해. 뭐냐면 이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대해서 조기 환급 신고도 가능해요. 근데 이건 뭐라고 해요? 확정신고 기간이란 별도 용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정신고 기간, 확정신고 기간인 용어가 별도로 있으니 매월 또는 매 2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조선말 이해되시겠어요? 조선말? 끝인가? 끝이에요, 끝. 끝이야. 네, 됐어요, 끝. 그리고 요거 잠깐만. 노파심에, 이건 단순 암기.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어요. 알죠? 암기해 주셔야 돼. 간이과세자 환급 없다. 알죠? 너 내는 것도 적은데 돌려받으려고 닥쳐 이 새끼야 이렇게. 원래 그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의제매입세 공제라는 건 나중에
세무 2급 때 배우는데 한 번 냈었어요. 그래서 그냥 뭔지 모르겠지만 의제 매입세 공제는 간이과세자 안 된다 단순 암기 했죠.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매입세 부담한 거를 다 안 빼줘요. 여기 있죠. 간이과세자는 공급 대가의 0.5%만 빼줘요. 좀 짜증나죠? 다 안 빼준다. 10% 매입세 공제 다 해준다. 그럼 틀린 거예요. 간이과세자. 마지막.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도 안 해요. 알죠? 근데 신고는 해줘야지. 신고를 해야 4,800만 원 미만인지 판단할 거 아니에요. 요 정도만 기억 하셨죠? 자, 됐어요. 죄송해요. 5분 더 넘어갔네. 원래